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의 언어에 올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어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 시점에 어떤 언어가 각광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현 시대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 지금까지 오기까지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배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는가,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가장 핫한 언어들이 각광받는 걸 그것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한 80년대만 해도 C 언어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고, 90년대 들면서 새로운 언어들이 나오면서 이제 점유율이 조금씩 꺾이다가 자바가 엄청나게 90년대까지만 해도 진짜 잘 나갔어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2000년도 초반부터 2000년도 2010년도까지 자바랑 PHP가 엄청 잘 나가다가 이제 또 한 2015년도부터 이제 파이썬의 점유율이 막 급격하게 올라가고, 구글에서 이제 고나 다트 이런 것들이, 또 리액트도 요새 엄청나게 막 인정받고, 리액트는 언어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언어들, 타입스크립트나 여러 언어들을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다양한 이제 대기업에 발표를 하면서 이제 스위프트도 그렇고 점유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의 배경을 전혀 안 보고 이제 프리니들은 그냥 요새 뭐가 제일 좋아요, 뭐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생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단순한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그 정답 사회에 갇혀 있는 그런 방법, 딱 그냥 정답 하나만 딱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방식으로는 절대 여러분들 개발자로서 잘 먹고 잘 살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업계에 있으면서 이제 좀 많이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언어에 막 미쳐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 보면 무슨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자기가 그 언어 그냥 자신 있고 그걸로 작업하면 빨리 되니까 그걸 좋아하는 건 알겠어. 근데 단순히 그걸 넘어서서 그냥 그것만 좋다라는 식으로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제 종합적인 공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에서도 문제가 좀 생기고, 그리고 이제 팀장급이 올라가고 CTO급 돼서 전체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보통 레벨이 꽤 높은 사람들, 누가 봐도 그냥 잘하는 사람들은 특정 하나의 언어에 그렇게 맹신하진 않아요. 어떤 언어를 선호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선호일 뿐이고, 그게 막 완벽하다, 뭐가 졸라 좋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 얘기 하면 되게 쪽팔리고 잘 모르는 거지. 근데 아직도 그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냥 자기가 하는 개발 쪽이 무조건 좋다라고 빡빡 우기는 건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한식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비빔밥이, 내가 비빔밥집 하니까 비빔밥이 최고다 이거야. 그래서 비빔밥 외에는 다른 음식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비빔밥이 이제 절정일 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언어들이 각광받는 거는 매번 변화를 해왔어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언어들이 발표되고 그런 아키텍처가 발표되면서 또 많은 개발자들의 흥분을 이제 하게 만들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지. 그러면서 매번 바뀌어 왔었어요. 그 자바스크립트도 노드.js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언어들이 많이 플랫폼 레벨에서 지원하니까, 이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레벨에서 많이 지원을 하면서 자바스크립트도 엄청 점유율이 높아진 거거든요. 노드.js, 그 이전 시대에는 노드.js가 나오기 이전 시대에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언어가 사실은 그냥 같이 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노드.js는 백엔드든 프론트엔드건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만 전문적으로 했을 때 고생산성이 나오는 그런 장점을 가진 하나의 이제 프레임워크이자 기술이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백엔드로 노드.js를 많이 선호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바스크립트만 뛰어난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프리니들이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아니면 또 어설픈 개발자들이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하나의 언어만 최고다 이렇게. 근데 그런 일은 없다. 실제로 구글 고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 것도 그 내부 아키텍처에서 특정 프로세스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투자 대비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걸 보여주면서 특정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구글 고가 꾸준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단일 코어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멀티 코어일 경우에도 뭐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는 저희의 뭐 벤치마크 결과도 있었고, 근데 아무튼 되게 재밌어요, 구글 고가 이렇게 보다 보면. 어쨌든 그런 이제 플랫폼 레벨이라는 게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아까는 노드.js 자바스크립트만 얘기했지만 사실 코틀린이 이제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뭐 자바 오라클과 이제 소속 문제도 있고, 그 자바의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 문제들 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뭐 대안이 하나 더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언어를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부터 안드로이드 많이 사용을 해왔던 코틀린을 이제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코틀린이 무조건 좋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물론 이제 훌륭한 언어기 때문에 그 구글이 선택을 했겠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 구글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그 언어를 좀 맹신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사실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언어에 중점을 두면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그 초보자들 만날 때 거의 막 100이면 100이 하는 얘기가 막 C 언어 무슨 뭐 프로그래밍 언어 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프린인 거 바로 알아요. 프린이도 아니야. 그런 완전 초보자인 거, 그냥 일반인인 거 그냥 알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언어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얘는 딱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애구나, 그런 생각을 그냥 해버려요. 근데 그건 거의 맞고요. 그런 사람들이 코딩을 잘하더라도 사고가 편협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전체주의를 내가 무슨 그 정부단체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말이 무슨 전체를 다 책임져야 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업계 전문가로서 보편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뿐인데, 내가 교육 전문가로서 참 오래 했죠. 16년, 17년 차 되고 있는데, 이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확실히 좀 하나의 그런 거에 gat혀있는 사람들 치고 괜찮은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진짜 보통은 이제 좀 언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플랫폼, 그리고 그 이상으로 봤을 때는 그 회사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느냐에 집중을 많이 하고 그런 거지, 어떤 환상 속의 유니콘을 쫓듯이 너무 완벽한 개발을 할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게 말을 하는 개발자들이 있는데, 그런 개발자들 특징이 되게 오래 걸려, 개발할 때. 오래 걸린 것도 오래 걸린 건데, 오래 걸리면 왜 안 되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회사에서 업데이트 일정을 한 달을 잡은 게 있는데, 그거 만드는데 한 달 반에 걸려서 겨우 헥헥되면서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안 해요? 업데이트 바뀌면 또 거기에 맞는 구조에 또 완벽한 구조를 찾느라고 또 일정 또 그렇게 50% 일정 더 밀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한다고? 그게 과연 현실적일까? 그 회사에서 말하는 그 개발 아웃풋은 고생산성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막 자기식대로만 해석해서 그 꽉 막힌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저는 사람 한 30대 한 중후반 넘으면은 그 사람 성격 안 바뀐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을 막 관찰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 보면 좀 정확하게 보는 편인데, 그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큰 계기를 만들지 않는 이상 안 되는데, 그런 큰 계기를 제가 어떻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팀노바에서 그래도 이제 좋은 결과를 내고 졸업한 분들 중에 좀 나이가 많으셨던 분 중에 준환씨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준환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꽉 막힌 스타일의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나이 먹어도 뭔가를 해도 이제 잘 배우고 사람들과 잘 융화돼서 잘 하는 편이죠. 그런 게 있어. 근데 어쨌든 플랫폼에 의해서 이제 언어의 점유율이 많이 높아지고 그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냥 언어가 순수하게 졸라 훌륭해서 그거에 대한 매니아들이 생겨서 그렇게 했다면, 사실 저는 얼랭 같은 언어도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소화하는 언어들이 많지 않으니까 점유율이 많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소화하는 플랫폼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 중심적
포커스는 굉장히 프리니가 되는 지름길이고, 물론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 좁은 시야로 개발 업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언어는 회사의 이익관계냐, 이익관계에 연관이 있다. 이건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타입스크립트, 고, 다트, 뭐 리액트 같은 이제 언어나 플랫폼들은 특정 회사에서 주로 미는 기술들이에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드로이드도 장기적으로 이제 고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자신 쪽에 특화된 개발자들을 자신의 회사에 주력으로 미는 그런 언어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정 큰 회사에서 그렇게 언어를 낸다는 건 결국엔 그 지원, 거기에 관련된 기술이 많이 핫한 기술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좀 학습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위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선호할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있어. 이 언어가 훌륭해서 언어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언어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칭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언어든 특징점이나 장단점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서로 그 언어를 만든 사람들끼리는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C가 C++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언어거든요. 왜냐면은 거의 C에서 보여주는 그 특징 같은 게 다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클래스나 객체 지향의 개념을 잘 섞어서 넣은 게 C++이고, 그 C++에서 다중상속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다중상속이 문제인 건 아닌데 강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포인터로 인한 이제 잘못된 참조, 메모리 참조로 인한 그 시스템이 뭐 블루스크린이 뜬다든지 이런 시스템 다운 뭐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이제 그런 안전장치를 포함한 이제 JVM을 포함한 자바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자바에서도 사실은 포인터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키는 변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개발자들이 직접적으로 C나 C++처럼 되게 편하게 막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에 C샵이 또 자바 영향을 또 많이 받아서 좀 비슷해요. JVM처럼 이제 그 내부에 또 관리해주는 애가 있거든. 가비지 컬렉터를 관리해주는 애가 있는데, 그 애들도 보면 비슷해요. 얼추 아키텍처를 보면. 그러면은 C샵 같은 경우로 개발하면서 블루스크린이 상대적으로 좀 덜 뜨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단점이 있다는 거는,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메모리 쓰레기 값들을 한번 청소해주는 동안에 어떤 일정 시간에 이제 주기들, 그런 시간 동안 약간 대기를 타느라고 메모리의 청소가 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조금 성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C나 C++에 비해서 결국엔 좀 더 크리티컬한 이제 다운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안전장치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끝이 아니야. 뭐 그 다음 얘기, 뭐 스칼라는 또 왜 갑자기 또 포인터를 지원을 한다는 선언을 했을까부터 해서 코틀린은 왜 또 그런 선택을 했지, 이게 다 언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하나의 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오픈소스가 각자 되게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오픈소스는 서로 유기적으로 많이 연결돼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스를 커밋을 하기 때문에 그 커밋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검토를 하려면 검토하는 사람은 요새 개발 트렌드나 이제 그 개발 시장의 어떤 그런 니즈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웹서버만 만드는 그 오픈소스 이제 그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총관리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트렌디한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보면 뭐 보안적인 트렌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언어 하나만 계속 최적화하고 있지. 그때 이제 진짜 알짜배기들은 진짜 그 플랫폼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 배경을 조사한다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막 초보자들 사이에서 너무 막 언어 막 맹신하고,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하면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 근데 실제로 개발에 도움되는 프로세스나 그런 사고는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에 맞는 기술적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자를 만나려고 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약간 간지가 나면서 기본 기능은 딱 동작하는 듯 하면서 빠르게 이제 그 제품의 어떤 그 가능성을 테스트 해볼 수 있냐, 이런 단계랑
지금 이미 이 앱이 사용자가 뭐 한 1000만 명이 있는데 그 앱에서 특정 부분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많이 터진다든지 비용이 많이 발생할 때 이걸 어떻게 최적화하는 게 더 좋은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할 때 의사결정 완전 다른데, 어떤 언어에만 그렇게 집중하면은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이제 준비가 아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노바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잘해요. 이런 특정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고, 예전부터 하이엔드가 되기 위해선, 하이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 가서 고연봉 받고 어디 가든 저 사람 진짜 특정 기술에 있어서 진짜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남들이 일반적으로 가지지 않는 정도의 판단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이런 코딩 교육은 그런 사고를 발전시키는 교육보다는 기술만 전달하고 최대한 빠르게 끝내려고 하는 거가 있거나, 아니면 대학 같은 경우는 그 권위주의에 쩌들어서 물론 이제 교수들도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대학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바꿀 수 있는 거는 권력자들인데, 그 권력자들에게 감히 대항을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사실 대학 모형론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왜냐면은 4년제 나온 친구가 국비지원 나온 친구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 물론 그런 4년제 컴퓨터공학과 나온 애들 중에 코딩 안 되는 애들 정말 많아요. 제가 그런 애들 정말 많이 가르쳐봤고, 저도 전공하면서 내 친구들이 그런 거 한 진짜 50% 이상은 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개발자를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좋은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참, 제가 아까도 빼먹긴 했는데, 이 영상은 그냥 팀노바의 우호적인 분들에 대해서만 만든 거지, 우호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애초에 보지 마세요. 구독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4번인데, 이렇게 이제 회사의 권력관계까지 간 거야. 이게 한 2000년대들은 이게 트렌드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보여주는 트렌드인데,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확실히 그 언어의 후속 지원이 더 좋은 곳들에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언어들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도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위프트도 점유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근데 오브젝티브 C보다는 저는 확실히 스위프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제 생각인데, 그리고 이제 4번 다양한 언어의 장점과 구조적 특징을 보다 보면 좀 더 창의적이 됩니다. 언어는 무조건 이래야 한다라는 꽉막힌 사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언어 하나만 계속 한 애들이 외골수인 경우가 되게 많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집까지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숙련된 개발자들이나 숙련된 프리랜서들은 이상한 개발자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개발자들 봤을 때 일정 시점에 그냥 말 안 통한다 싶으면 그냥 저는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냥 저 새끼는 좀 약간 제정신 아니다, 막 이런 생각으로 아예 사람 취급 안 해버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최고다 맹신하면 결국에는 저는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자랑만 얘기를 하죠.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제 지금 저 개발자가 무조건 이걸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걸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하면 나는 개발을 할 자신이 없다. 저 사람한테 그냥 하라고 해라. 그리고 나는 계약을 파기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하나로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좀 맞춰주는데, 저도. 근데 이제 그 맹신이 이제 선을 넘으면 이제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여러 언어들을 보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스몰토크나 오브젝티브 C 같은 언어를 보면 약간 기존에 보여주는 다른 언어의 이제 호출과 뭐 함수의 선언과 호출 이런 것과 좀 다른 형태를 보여줘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물론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근데 그런 언어들이 다양한 형태를 보다 보면, 언어라는 게 무조건 이래야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언어마다 아키텍처가 다르구나, 이러면서 사고가 발전하거든. 그러면서 또 괜찮아져요, 사람이. 되게 창의적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례들이 공부를 하기 좋은데, 특정 언어, 제일 인기 있는 언어 하나 파가지고 평생 먹고 살려고 하는 마인드부터가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물론 하나를 졸라 잘하면 모르겠는데, 졸라 잘하려면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 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이 언어는 이런 선택을 했는가를 증명해야 되거든. 그게 이해가 되면 훨씬 높은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컨텐츠들이 대세냐면 이제 초보자들은 언어 이퀄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크거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의 대중의 눈높이에 그럴듯하게 맞춰주면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고요? 난 전문가고 나중에 내가 만든 영상이나 제가 한 얘기들이 쪽팔리지 않을 만한 얘기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는 7년 전에 제가 7년 전에 블로그에 글 쓰고 한 얘기가 지금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융합적으로 배워야 된다. 안철수의 융합연구원이 왜 생겼느냐, 뭐 이런 얘기 옛날부터 했었어. 되게 오래전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이거는 위에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의외로 많은 플랫폼들에서 여러 언어들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안드로이드만 해도 내부에 이제 NDK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NDK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언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근데 사실 자기가 하려면은, 내부에 어차피 그 GCC라고 있어요. 그래서 GCC가 존재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걔네들이 근데 컴파일러를 제공하는 거라면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사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는 이제 자바나 코틀린은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내부에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과부하가 되는 영역은 C나 C++로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는 인공지능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형태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아예 하드웨어 가속을 할 수 있는 쿠다코어 프로그래밍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 계열의 이제 그 지포스 계열의 그런 그래픽카드 가지면은 이제 그 그래픽카드의 그 높은 성능을 가지고 이제 연구나 이런데 사용하게끔 이제 편리하게끔 이제 지원을 하는 기술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까지 내부에서 막 끌어다 쓰는 경우도 존재하고, 언어가 또 여러 개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지금 파이썬으로만 작업했는데요 라고 해도 보통 화면에 그려지는 영역에서 많이 쓰이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 쪽에서 좀 많이 쓰는 게 오픈CV나 오픈GL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C로 짜있는 거를 이제 다시 재포팅을 하죠. 그래도 보안 쪽에서 이제 암호화해서 뭔가를 하고 이럴 때도 많이 선택을 하는 언어 중 하나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융합적으로 있는데 딱 하나만 보면 당연히 분석이 안 되겠지. 그러면은 먹고 살 수는 있어. 하나 언어만 하는 애들도 그냥 잘 먹고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만 먹고 살아도 돈을 졸라 그렇게 하는데도 돈을 졸라 잘 번다면 둘 중 하나지. 높은 생산성을 가졌거나, 그래서 이제 박리담회로 이제 돈을 버는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느낌이거나, 생산성이 좋으면 돼요. 단순 작업인데 생산성이 개 좋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엄청난 실력자라고 말하기보다는 고생산성을 가진 개발자로 볼 수 있지. 근데 그런 틈새 시장도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그래서 그게 완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만 해서는 사실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웹 개발만 해. 근데 웹 개발 졸라 잘해. 그리고 웹 손이 되게 빨라. 그러면 웹 개발에서 남들이 한 개 만들 때 난 10개 만들어서 10배로 벌 수 있어. 근데 고만고만한 개발자가 버는 거 10배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종합적으로 잘 아는 개발자는 블록체인 쪽에서 갑자기 새로운 시도를 하겠대. 이런 때 되게 강한 거예요. 기존에 없던 기술을 만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연구해서 발표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의 플랫폼 게시판 짜는 것만 10배로 빨리 짜가지고 10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과는 좀 차원이 다른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딴 건 모르겠고 안정적이 돼요. 만약에 게시판만 만들어서 10배로 하던 분이 게시판 말고 좀 다른 다른 기술이 각광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결국에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든요. 결국엔 개발 쪽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기술이 계속 변화해요. 그래서 팀노바는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플랫폼에 겁을 안 나게 하는 여러 가지 교육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훈련을 7년 전부터 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팀노바는 7년 전보다 연봉이 항상 높아지고 있고, 요즘은 4,600 정도의 연봉 평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항상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소기업 기준인데 중소기업에 이런 신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름대로 이런 피지컬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학생이 제 앞에서 한 가지 언어에 너무 맹신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뭐라고 해요. 최근에 이제 응용 2단계 수업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요새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다양한 이제 플랫폼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존에 많이 이렇게 각광받는 언어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왕왕 쓰는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애들이 개발하고 있는 언어들 중에 어저께 좀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던 게 일렉트론이라고 있어요. 일렉트론 멀티 플랫폼으로 개발하기 되게 좋은 이제 언어이자 기술인데, 이제 일렉트론 같은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말고도 이제 루아라고 있어요. 근데 그 루아를 가지고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물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자가 돼야 하이엔드로 가는 거지, 어떤 언어 하나만 막 주구장창 보는 것보다는 저는 좀 진짜 실전에서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치고 틀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떠먹여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겠죠? 언어를 좀 폭넓게 해보고 플랫폼 레벨에서 개발해보고,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게을러 터진 개발자들한테 뭐 별로 제가 이렇게 좋게 해줄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력자라고 뒷짐지고 졸라 여유인 척 하지 말고, 경력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개발자들 중에 진짜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새로운 기술이 진짜 미친 듯이 몰려오는데 막 그 후배들한테 가오잡지 말고, 그냥 지금 여러분 손에서 최대한 이제 기술에 있어서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 많으니까 겸손하게 꾸준히 열심히 배우시면 어디 가서든 여러분들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 없을 정도로 그런 개발자가 돼 있을 거예요. 이런 개발자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저도 인정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직업에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대우받고 살려면 그래야 된다고. 되게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살았냐고. 옛날부터 노력하고 살았어요. 안 그런 시대가 어딨어. 조선시대에 물 하나 기르는 것만 봐도 엄청나게 힘든 건데,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돌덩이들 들고 막 물 나르고 그랬어. 돌덩이가 아니고 나무 되게 두껍고 큰 거. 그 민속촌 가봐요. 어마어마해. 근데 도대체 어떤 시대가 인간이 노력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래도 옛날에 막 진짜 천민인데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랑 지금처럼 노력만 하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시대랑 비교해봤을 때 도대체 어느 시대가 공평했으며 지금이 항상 뭐 최악이고 헬조선이라 그러는데, 난 진짜 좀 해외 좀 많이 나가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해외 현실이 어떤지 좀 보시면 그렇게 헬조선만은 아니고 그 나라마다 진짜 장단점이 더 다르거든. 그러니까 좀 현실을 좀 냉정하게 직시를 해야 이런 게 의미를 두겠죠. 그리고 기술이라는 게 원래 이런 분야인 거야. 변화가 다양하니까 다른 분야들 세트할 때 이쪽만 지금 뭐 승승장구하는 게 그만큼 복잡도가 높고, 그만큼 미래 먹거리기도 하고, 뭐 그만큼 그 와중에도 연봉 차이 많이 난다고 기사 나오잖아.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게 그만큼 이쪽은 자기 잘한다 못한다가 되게 명확한 분야라고. 이런 분야 와서 그냥 도태해 되려고 그렇게 아예 작정하고, 경력자들이 더 위험해. 그러니까 신입들은 차라리 자기가 부족한 거나 알지, 경력자들 중에 그 있잖아, 7개의 대제 보면은 그 나태해제 마냥 그 진짜 막 그냥 막 동태눈으로 사는 애들 있어. 근데 그렇게 살아도 돼. 맞아,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인정. 근데 그렇게 살면서 남 까지 마요. 본인이 이렇게 자초한 거니까. 근데 솔직히 경력자들이 훨씬 더 숙련됐으니까 더 공부를 잘하고 잘할 확률이 높아야 되거든. 근데 의외로 안 그래요. 이런 지금 회사 생활만으로도 힘들다 이거지. 지금 회사 생활이 보통 힘든 이유가 뭐 외적인 뭐 정치적인 이유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업무 자체가 힘들어서 힘든 거면 본인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IT 업계에서 야근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걸 잘 몰라. 그래서 대충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그거 유지보수하느라 계속 야근해.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야 되거든 보통.
그러니까 연봉도 낮고 맨날 10시 넘어서 가고 막 이러면서 되게 지치는 그런 회사 생활 한 사람, 동료들이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저는. 옆에서 하는 거 보면은 답답해, 그냥 하는 거 보면. 알려줘도 말도 안 듣고 이상하게 고집은 더럽게 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인사를 드릴게요. 또 언제 다시 또 찍으려나 모르겠네. 오늘 갑자기 필이 와서 찍은 거야. 또 나중에 또 어떤 또 드릴 말씀이 있으면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디 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